네, 객장 여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연장을 시켰고 또한 추가적으로 경정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부동산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막상 주가를 살펴보자면 건설주들 지난 25일 날 반짝 상승을 한 이후에는 다시 또 관망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장 여자에서 증권사들의 의견까지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조동필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확정은 조만간 나올 추가적인 대책들과 또 시너지를 내면서 거래 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국내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 개선에도 기여해 부동산 건설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또 대조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증 연구원인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렌트와 하우스푸어 대책과 또 가격 상승이 없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위주로 대책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차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주택 관련주들 또는 해외와 또 국내 부분의 뚜렷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힘든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을 축소할 것을 의견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은 과연 건설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해라 이런 의견을 내놓을지 또는 앞으로는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우호적인 의견을 내놓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곳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나투자증권 동대문지점의 신보람 대리 의견입니다. 삼성물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주가 양호한 건설주지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수와 설계 시공까지도 가능한 통합수주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용산 관련 불확실성 역시도 소멸됐다고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의 김소원 대리입니다. 역시나 삼성물산을 꼽았는데요. LNG 저장시설 설계 회사인 영국의 웨소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설계와 구매 시공인 EPC 기업에서 기본 설계를 담당하는 FED로 업무 영역을 확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 의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삼성물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건설주의 실적 회복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과 4대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지속적인 수주로 올해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객장의 미녀 전문가 세 분 모두 삼성물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분의 의견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 송은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부동산을 좀 살리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주들 역시도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좀 더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건설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는 좀 유효하나 아직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건설주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신정부 주택 정책 효과로 투자 심리 개선 효과로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는 등 문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정부 주택 정책이 주택 가격보다는 임대 공급 확대, 거래량 증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손익 개선보다는 점진적인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사의 실적을 말씀드릴 때 보는 해외 수주도 해외 시장 찬바람이 지속되면서 성과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최근 주택 경기 기대감으로 주택 중심 건설사가 주가 흐름이 양호한 편인데요. 1분기 실적들은 좀 저점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현대건설이 기관 매수세에 이어지면서 단기 매매 건설주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많이 나온 삼성물산 또한 지속 저점을 좀 높이며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을 선호주로 하여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의견 매수는 아직은 시기상조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공략주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락앤락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사실 3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장중 최고가 28,5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오히려 역이용해서 비중을 늘려보는 거 어떨까요? 네, 이번 주 외국인 순매수 지속 및 중국에서 영유아 브랜드 헬로베베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조금 오늘 그리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중국 브랜드 런칭에서 수익 기대되는 만큼
오늘같이 조금 눌린 날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매수할 걸 추천드립니다. 네, 락앤락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다음 주는 벌써 4월이잖아요. 7%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ODM 업체입니다. 즉 이제 하청 업체가 제품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인 더 페이스샵, 에이블 CNC 등의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코스맥스는 최근 이제 트렌드에 맞는 빠른 제품 출시로 대규모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중국 법인 고객 중에 80%가 차지하고 있는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는 최근 2, 3선 도시의 저가 화장품 수요 확대로 시장 점유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올해도 구성장을 이어갈 전망이고 중국 법인의 수익률이 국내보다 높아 중국 매출 비중 확대는 수익 개선으로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오늘 좀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분위기는 뭐 좋지는 않지만 중국 소비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저가 트렌드가 이어지는 만큼 코스맥스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공략주는 코스맥스입니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받나 이랬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은 43,000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7%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객장여자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